SNS는요,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점은 이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SNS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SNS는 사실 순기능도 많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 SNS 검색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데 이 현대인의 SNS 중독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SNS가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한 4천만을 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SNS가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중독되는 경향이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담배 이런 중독 같이 SNS 분야도 지금 예외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쉬우니까 아무래도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SNS 중독이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SNS의 특징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지금 보도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지금 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심지어는 뭐 공항이나 식당 또 이 밥상머리 앞에서 가족끼리도 지금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또 뭐 거리를 걷다가 SNS 하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가 있다든가.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SNS 폐해를 고발하는 영화 그 소셜 포비아라고 예. 네. 그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SNS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제 정보 기기 이용 환경이 예전에 그 데스크탑에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폰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선 편리해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SNS가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고 또 굉장히 간편하고 빨리 소통할 수가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타자 간의 어떤 네트워킹 소통, 의사소통 이런 게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SNS 특징 중에 하나가 비용이 크게 이 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다 돈에 직결된다면은 사람들이 그 양을 줄일 텐데. 그렇죠. 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 이제 그 자녀들이 저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도 SNS를 이용하면은 거의 뭐 공짜니까. 예전에는 시간을 아껴서 통화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SNS가 편리성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뉴스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사용률이 높은데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산업을 리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 인구 4명당 한 3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를 빼면은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저희 나라에 유별나게 이런 그 SNS 문제점이라든가 물론 이제 순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도 하지만은 그런 역기능도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 중독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SNS 중독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이 이제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서치해 보시면 이제 적절한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한 10가지 질문 문항을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SNS를 하지 않을 경우 나는 불안하지 않다. 또는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오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다. 이런 류의 이제 질문들이 한 10개를 주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4개 이상이 예라고 답변하면은 중독 의심이고 또 7개 이상이면은 중독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하면 불안하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중독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게 이런 의심이 들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중독을 하면 의존증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건전하고 바르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게 뭐 어떤 한 계층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또 가정, 부모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또 이제 인터넷 이 SNS의 부작용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문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주 심각한 중독 현상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중독을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대응하는 어떤 센터가 있어가지고 전문가 상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사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자제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력들이.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 SNS가 나왔을 때는 사실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니까 신기하고 인간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악순환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과유불급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방금 들으셨던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SNS를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